다시 인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그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순히 거창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화 또는 우리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나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경희대학교 한 단일 대학만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희대학교를 포함해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같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책에는 먼저 경희대학교에서 데이터 수집과 검수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검수를 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해서는 또 이 올빅데이터하고 딥러닝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또 인공지능 기관에서 저희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의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먼저 수집 검수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 수집 검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목 채색화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작된 작품들을 가지고 정제를 하고 다시 검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AI 학습 모델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수집 목표는 4,20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초과하여서 현재 완성한 건수는 4,439개로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가공이라든지 검수 등의 진행률을 100% 지금 현재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활용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100여 명의 크라우드 워커 채용 계획이었는데 현재 180여 명의 크라우드 워커들을 채용하여서 55% 정도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됐던 일 중에 하나가 도봉구의 일자리 지원 센터하고 연결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또 채용하여서 5분을 모셔갖고 크라우드 워커를 채용했던 의미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여 명의 작가분들이 함께 이 사업의 프로세스에 같이 함께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공의 과정에서 이제 원사이클 테스트 등을 거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AI 학습 모델에 선정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요번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생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의 종류하고 수량을 보시면 저희들의 데이터에는 수목 채색화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따졌을 때는 인공물하고 자연물이 반반 정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풍별로는 일필 채색이라고 해서 붓에 먹이라든지 색을 묻혀서 단번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리는 것을 일필 채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축적시켜서 공을 들여서 그리는 것을 공필 채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필 채색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들다 보니까 비중 측면에서는 좀 더 작았고 상당수는 일필 채색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법 면에서는 아마 작년에 수묵화 제작 그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 그룹과 몰골이 뭔지를 다 아실 텐데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룹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윤곽의 필선을 긋고 나서 그 안에 채색을 하는 것을 그룹법이라고 하고요.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색을 해서 그 상태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채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곽의 윤곽선을 그리는 것을 몰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선묘라고 하는 것은 필선을 일정한 두께로 긋는 것을 철선묘라고 하고, 난연묘라고 하는 것은 필선의 두께의 변화, 속도의 변화, 다양성이 있는 것을 이제 난연묘라고 하는데, 그 필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이런 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저희들한테 있어서 중요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의 난이도를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A서부터 D까지의 난이도를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리고 저희 1차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미술대학 교수님들을 모셔서 또 다시 2차 평가를 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화선지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더 번짐이 잘 번져지는 종이를 화선지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화선지가 대부분 전통적인 한지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한지는 순지라고 하는 그 닭섬유를 가지고 만든 종이가 보통은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한지인데, 여튼 요번에는 이제 일필을 위해서 화선지하고 공필을 위해서 순지, 이렇게 두 가지의 종이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장소는 선능력 근방에서 저희들이 사무실, 작업실을 임대하여서 약 한 150여 평 정도의 작업실을 임대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건물에 있어서 2층, 3층, 4층 모든 층을 사용했는데, 4층에서는 저희가 사무실로 활용을 하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층과 3층에서는 작가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서 약 한 30여 명의 이제 작가분들이 모이셔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의 그 종류에 있어서는 크게 아까 유형에 있어서 그 인공물하고 자연물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서부터 운송기기까지 등이 인공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자연물에 있어서는 수생포유류, 그리고 그 다음에 파충류까지 포함해서 총 저희가 이제 세부 클래스로 갔을 때는 74 종류의 작품 그 종류에 따라서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화풍, 화법, 필선에 대한 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A서부터 D등급으로 그 작업의 등급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임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력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그 완성도들을 다 감안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묵채색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한번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저희가 실물 작품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또 밖에서 실물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물 포유류에 해당하는 코끼리도 있었고요. 인공물에 해당하는 믹서류를 그리는 지금 과정 영상이고요.
아무래도 젖었을 때 영상하고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 영상에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같은 용기를 그릴 때 지금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가 조정위원회 할 때, 조정위원 중에 한 분께서 이제, 4천 몇백 점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점 제작할 때 2점, 3점 더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진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숫자를 위한 그런 작품을 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잘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한 점 한 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대상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원시 데이터는 그 동양화의 특성상 이제 그 종이가 좀 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배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스캔을 했을 때는 이제 주름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스캔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439장을 작성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공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라벨링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은 이 수목채색화 구축 사업을 위해서 라벨링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필선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작품의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이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채색법이라든지 여타 이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도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라벨링의 예시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 작품에 해당하는 메타 데이터들이 기록되는 지점이 있고 보셨을 때 왼쪽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요번에 그 수목채색화 구축 사업에 있어서의 저희들의 인공지능의 모델은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가 생성되는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한글로 캡션을 작성하게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영문도 작성을 해서 추후에 이런 식의 캡션이 입력이 됐을 때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결과들이 유사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공룡이 있을 때 한국어 캡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오른쪽이 영어 캡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장 경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는 그 레이턴트 디퓨전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그냥 개요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레이턴트 디퓨전을 활용해서 이제 응용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이제 대상 학습 모델 후보에는 레이턴트 디퓨전하고 스타일 밴 2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에 부합되는 모델로서 레이턴트 디퓨전을 활용해서 응용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이 실제 저희 작가들이 제작했던 작품이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캡션을 입력했을 때 동일한 캡션을 입력했을 때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 두 번째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저 고양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캡션을 입력했을 때 그 캡션을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입력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두 번째 보이는 그런 유사한 그 고양이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델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예시이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훨씬 더 진보된 발전된 그런 모델을 아까 그 파일에 보시면은 이제 생성형 모델 예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과 창출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크라우드 워커 180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특히 경희대가 주축이 되긴 했지만 경희대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주요 재학생들, 작가들,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다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대라든지 강원대, 인천대 같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해오는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작한 그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들이 K-AI 페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가칭 한국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어떤 그 모델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도록 제작을 오늘 완료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리고자 했었는데 조금 워낙 분량이 많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까지 제작을 못해서 미처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제작이 완료되면 또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묵 비엔날레 전시에 참가하게 되어서 그쪽에 거기 수묵 비엔날레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인공지능의 생성 모델을 알리는 그런 전시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언론사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TV 화면에 방영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 전시회 그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이 그리는 수목채색화라고 해서 파티션을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들을 대거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K-AI 페인터라고 해서 오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목채색화까지 제작의 과정들을 담은 유튜브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이러시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공지능 데이터, 특히 수목채색화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의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융복합 산업 기반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된 한국화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수목 채색화가 제작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라든지 애니메이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보다 우리 미술, 한국 미술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불균형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결부된 한국화를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들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한류를, 지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이런 쪽의 분야에서는 많이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세계에서 흥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흥행할 분야는 혹시 미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젊은 청년들에게서 특히 정말 이 부분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마땅한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에 가서 그냥 소위 말하면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 전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 전공과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실력을 배가해서 오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요번에 그 경희대학교 4학년 학생들 졸업전 작품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가서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열심히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그림 그리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졸업작품에서도 그 실력이 그대로 반영돼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들이 광화문 전시회를 할 때 이렇게 키오스크 여기 보이시는 키오스크 형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특정 사물을 눌렀을 경우에 그 예를 들면 곰이다 그러면 그 사물을 곰이라고 하는 사물을 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곰을 수목채색 화풍으로 그다음 인공지능이 그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선별해서 인쇄를 해서 뭐 예를 들면 그립톡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어떤 포토 같은 걸로 상품화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응용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활용 프로그램의 시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영민 교수 잠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 작품을 학습시켜서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제 작품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 작품이 지금 파란 하늘에 저는 숲을 그리는 유형인데 한 30점에서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을 학습을 시켜서 생성을 했을 때도 지금 저런 제 작품과 유사한 형태의 생성 작품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작품 제작을 담당했던 하대준 팀장님이 수목으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또 하대준 팀장님의 작업을 학습을 시켜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약간 이거 좀 기괴하게 나왔는데요. 요 점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요 점거. 네. 제가 조금 아무래도 좀 모범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보시는 것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하대진 팀장님의 어떤 수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먹에 번짐을 내고 있는 인물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꽤 유사한 느낌의 그런 얼굴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그 외에도 저희가 이 AI 결과물을 활용해서 일종의 미디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아티스트다 보니까 산업 쪽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경험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술 쪽으로 활용했을 때의 모습을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프로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양화에서 초충도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풀초자의 벌레, 곤충충인데요. 그래서 화초하고 벌레들이 있는 장면인데, 이건 그 다음 작품인데요. 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으로 만든 모션 그래픽 작품.
서정적이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또 다른 작품은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그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과 아이 컨택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선과 시선의 마주침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다 역시 이것도 인공지능 작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눈동자하고 눈을 마주침으로 인해서 소통하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니아 쪽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니아 공간에서 한번 상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